인간관계에서 큰 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싸움은 일어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긴 깨뿔. 칼 들면 큰일 난다. 여보,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쓰레기통하고 여기하고 구분이 안 가. 당신은 엥가이 깨끗하다 그치? 응, 당신보다 깨끗해. 집안 좀 와. 쓰레기 속을 같잖아. 네가 쓰레기라서 집안이 그래. 나 빼고 전부 쓰레기인 것 같은데? 지금이 관성, 저기 시칼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남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지를지도 몰라. 저기 물땡 뱃살. 그럼 네가 치우면 되잖아. 나는 집에서 맨날 노는 것 같아? 응, 노는 것 같은데 쓰레기놀이. 지금 이 순간 식상으로 날 묶어왔던 현관을 날려버린다. 궁합이란 남녀뿐 아니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양오행 및 육신의 조합으로 도출해내는 하나의 인간관계에 타고난 성정의 합을 보는 것이다. 집궁자와 합할 합을 써서 궁합! 원뜻 그대로 해석하면 집에서 합하다, 밖에서 합하면 외합이다, 밖에서 외박하여 합하면 외도이다, 밖에서 살림 차려 합하면 두 집 살림이다. 이번 궁합편에서 남녀의 음양부터 오행, 육신, 청간합, 지지합, 내 배우자가 과연 밖에서 잠깐 외도할 팔자인지, 내가 과연 이성의 난이 언제 벌어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피디가 몰매를 맞을지언정 이러한 궁합을 다룬 이유는 상대방의 집착을 살포시 내려놓고 부부가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기에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즉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고 최선이 안되면 지혜롭게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나는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요즘 궁합을 많이 보길래 결혼하기 전에 지금 남자친구의 사주를 들고 궁합 보러 가기로 했다. 내 나이 40, 아직 어리다. 누가 봐도 39살로 봐주니 그걸로 됐다. 요즘은 어느 철학관에 가더라도 결혼 늦게 하세요 라고만 들으니 아주 지겹다. 그냥 일찍 가고 말란다. 40이면 너무 이른가? 쉬네 할까? 아니다. 그냥 결혼 정년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저기 궁합 보러 왔는데. 그래, 앉아서 자네와 남자 생년월일시 말해봐. 네, 첫 번째 남자는 뭐야, 몇 명이야? 네, 총 11명인데. 축구 감독이야 뭐야? 대단한 처자. 아, 네, 첫 번째 남자는 직업도 좋고 재성이 없네 그려. 무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식상이 있어서 잘해주긴 해. 자기 마음대로 잘해줘서 그렇지. 대운으로 재성이 오면 눈 돌릴 수 있어. 원래 세운으로 재성이 와서 처자하고 인연된 모양인데 만약 처자가 무관성이면 괜찮아. 무재성 남명은 아내의 내조를 바라지 않아. 반면 무관성 여명은 남편의 책임을 바라지 않지. 서로 따로 놀면 괜찮은데 대운에서 재성이나 관성이 개입하면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떼기 때리며 싸우지. 아, 네, 그럼 두 번째 남자 봐주세요. 이 친구는 식상생지가 아주 잘 돼. 식상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성격이야. 남녀공이 식상이 많으면 잘 챙겨줘. 애정 표현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매력도 있어. 연애 스타일로 딱인데 근데 관성이 없네? 그럼 남편 역할이 없을 수 있지. 남편으로서의 임무, 사회인으로서의 임무, 자신의 임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서 불만이 쌓일 수 있어. 여명도 관성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야. 근데 남명은 자식 낳으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야. 남자한테 자식은 관성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거지. 관성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는데 육신으로 관성이 생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야. 여명팔자에 관성이 없거나 남명팔자에 재성이 없으면 그렇지.
일지에 따라 친구로 보거나 자식 같은 배우자로 보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니 나중에 UPD가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이야. 이랬거나 저랬거나 무관성도 살다 보면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아, 그럼 세 번째 남자는 어때요? 이 친구는 식상과 재성이 없네. 두 번째 친구하고는 반대 성향인데 관성과 인성만 있어서 연애는 별로 재미없을 것이야. 하지만 책임감은 있긴 한데 이 또한 관성이 강해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고리타분해도 책임질 건 책임져. 흔히 밥 먹자, 불 끄고 자자 라는 형식주의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자네가 운에서 식상이 강해지면 창살 없는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또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면 싸우지. 아, 아직 남자는 많이 남았으니 괜찮아요. 네 번째 남자는 어때요? 이 친구는 전형적인 월지가 재성이다. 재성이 강하고 관성이 있는 재생관 사주네 그려. 이 친구는 항상 여자를 만날 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 잘해주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어. 사회에 맞춰진 형식과 가정에 맞춰진 형식이나 틀에 맞추려고 하는 성정이지. 여기서 인성과 식상이 없으면 좀 뻣뻣한 사람이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는 듯해도 결혼하면 많이 바뀌는 사람이야. 식상이 있어야 결혼 전에 잘해주는 것이 결혼 후에도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지. 하지만 이 친구는 식신이 하나 있어 결혼 후에도 잘해줘. 하지만 남녀 모두 재성이 관성보다 강하면 일방적으로 잘해줘. 상대적으로 관성이 약해지다 보니 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이 친구 무인성이라 조금만 생각하고 지르는 것이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정을 보이게 되어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아, 언제 빠말때기 안 때리는 거죠? 그럼 이 남자는요? 너무 비겁이 많은데.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극하기에 식상이 강해야 돼. 근데 무식상이거나 식상이 약하면 여자를 힘들게 하지. 아니면 비겁해서 인성이라도 강하면 잘해주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걸록, 겁재, 양인격에서는 식재관이 어떻게 있는지 중요하지. 비겁이 많으면 주도적이고 협력이 강한 성정인데 상대방을 배려 안 하니 힘들고, 비겁이 많은데 인성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좋든 안 좋든 따라다니며 챙기려고 하니 상대방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약하거나 무재성이면 재성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비겁이 많아도 결혼하면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아, 역시 이 남자도 빠말때기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 친구는 관다신약이네. 정관, 병관 혼잡에 월지까지 관성이 장악하고 있으면 무조건적인 틀에 얽매이게 돼. 가정이나 사회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닌 규율에 따라가는 발자지. 주도적인 것이 없이 부인한테 의지하는 발자. 공간을 지키는 성정이 아닌 묻어가는 성정이니 부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욱하는 성정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란 항상 바르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바로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빠말때기 안 때리게 잘 봐주세요. 그래, 잘 봐줄 테니 보자. 이 친구는 신왕하고 재생관이 되어 있어 괜찮아. 그럼 여자한테는 잘 안 해줘도 사회적 위치가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부인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지. 정작 자신은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래. 만약 남자의 사랑을 기대하면 싸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무기로 꺼내들지. 만약 돈 못 번다고 생각 들면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이쯤 되면 볼따구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그런가? 궁합이라는 것이다 그럴 거야. 이 친구는 보자. 관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팔자네. 관인상생 팔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관성이 인성을 통해 일간으로 상생되니 자신이 당연히 이해받아야 할 존재가 되지. 매번 상대방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언제까지 이해하나 보자. 이런 성정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대방을 자신한테 맞추려고 하지. 이런 경우는 빠말때기 때릴 수 없어서 싸워. 어떻게 싸워? 결국 말다툼하다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아, 벌써 9번째. 결국은 대부분 빠말때기를 때리는 거군요.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진 않아. 둘 다 관성이 강할 경우 때리고 싶어도 안 때려. 자, 이 친구도 봐. 관성이 강하지
반면 식상이 약해. 그리고 상관 합살된 명식이나 상관하고 편관으로 되어 있는 원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애인 관계로 남는 것이니 부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빠말때기 때리게 돼. 이 친구는 그래도 식신정관합으로 되어 있으니 한 번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지. 흔히 금사빠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금방 식으니 식을 때 싸워. 어떻게 싸워?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아 선생님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다 세상 사람 전부 빠말때기 때리겠어요. 이 친구는 인성이 많은 발자네. 게다가 월지가 편인이야. 인성이 많은 데다 일지나 일지지장간까지 인성이 있으면 시부모를 못 벗어나게 돼. 인성이 많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과한 사랑을 받았거나 지나친 간섭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뜻이야. 사랑받을 권리만 타고났다는 것이고 식상을 긋게 식상생재가 안 되니 부인한테 잘해주는 건 없다고 봐야 돼. 1인칭으로 살면 사니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받느냐 자기 기준으로 행복하냐를 따지지 상대방의 마음은 크게 따지지 않아. 반면 식상생재 팔자는 같이 행복하면 뭐든 하지. 재생관 팔자는 그때그때 의무적으로 하는 기운이야. 그럼 인성이 많으면 뭐?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지 않아. 그냥 집 나가. 마지막 이 친구는 오행이 다 있네. 어휴 다행이다. 이제 빠말때기 안 때려도 되죠? 상관생재,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이어지니 잘생긴 총각이구만. 근데 관성이 좀 위태해 보여. 그럼 운에서 식상이 들어오면 빠말때기 때려. 오마이갓. 아니 선생님 전부 싸우면 전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죠? 처자 마음대로 해. 그리고 처자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론은 처자한테 달려있다는 뜻이야.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이고 다 싸울 것 같다고 생각하면 빠말때기 때린다는 것이야. 결론은 뭐? 궁합이라는 건 없어. 단지 밉던 곱던 그대와 인연된 한 사람만이 존재하지. 육신으로 보는 궁합은 다양하다. 천간합과 지지합은 수만 가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천간합을 정신적 교류라고 하고 지지육합은 사적인 교류, 삼합은 자연적 교류, 방합은 개인적 교류이다. 상대방과 나의 일치 궁합이 좋다 안 좋다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사주팔자 안에 남편의 역할, 부인의 역할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고부 갈등, 가족부터 대외적인 인간관계까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원국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신의 사주팔자 원국에 비견겁제가 있으면 네 편, 내 편 구별하는 기운이다. 배우자가 아군이라고 생각하면 간슬기를 다 빼준다. 하지만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국물도 없다. 남명사주에서 비겁이 많을 경우 재성을 극하기에 식상으로 재성을 상생하거나 관성으로 비겁을 제압하지 않는 이상 결혼에서 애정의 표현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식신과 상관은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애정의 관계이다. 오빠야 자기야 뚱땡아 시탱구리야 하는 애정과 애증 표현은 식상이 담당한다. 따라서 식상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 서툴다는 것이다. 여명에서 식상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관성이 약해지기에 뭔가 부족하고 연민에 끌려 남자를 만나게 되고 부족한 남편 붙잡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남편의 코디부터 식습관, 인간관계, 회사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간섭하게 될 것이다. 재성은 남녀 모두 부인의 역할을 의미한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원국의 재성의 유무 및 왕세에 따라 부인의 역할이 부족한지 강한지를 나타낸다. 무재성이면 부인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저는 남편 밥도 잘 차려주고 내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1인칭 시점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고 재성이 없으면 부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내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반면 사주팔자 원국의 관성보다 재성이 강하거나 많다는 것은 남편의 역할보다 부인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천간의 관성이 아닌 재성이 투한될 경우 더욱 이러한 현상이 눈에 보인다. 저는 남편의 말을 엄청 잘 듣는데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1인칭 시점이다.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남편 오늘 일 잘하고 언제나 내가 파이팅 할게.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느껴지는가 이 소름? 남녀 모두 관성은 남편의 역할을 의미한다. 무관성이면 남편의 역할은 개뿔, 무늬만 남편이지 자기 마음대로 아빠 역할과 남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정작 자신은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편 역할을 하고 싶을 땐 하고 아빠 역할 또한 하고 싶을 때만 한다. 관성이 강할수록 이러한 아빠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관다신약일 경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기운이다. 사회적 관념에서 남편 아빠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할 일이 주어질 뿐 기쁘게 하지 아니하니 피하지 못하면 절겨라의 문구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피하지 못하면 평관이지요? 라고만 생각이 들 것이다. 인성은 내가 사랑받을 권리를 타고났다는 기운이다. 항상 배우자에게 기대하려고 하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좀 식었다 싶으면 다시 확인해서 사랑을 끌어올리려는 기운이다. 정인의 사랑은 나만의 권리고 편인의 사랑은 우리의 권리다. 즉 정인은 네 사랑은 관심 없고 나만 바라봐. 넌 행복해질 거야. 편인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사랑해야지. 사랑이지. 아니면 집착해버릴 거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사랑해버릴 거야. 의 기운이다. 무서워 보이는가? 그들만의 사랑법이다. 그리고 남명 원국에서 무재성이라 하여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명 원국에서 무관성이라 하여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성이나 관성이 들어오기 힘든 원국이 있다. 예를 들면 남명에서 화일간에 목화가 가득하고 재성, 금을 입묘시키는 축도까지 잔뜩 있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던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항상 사주팔자에서 빠지지 않는 궁성. 자연이 순환되고 인간도 순환된다는 것이 이 바로 궁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나의 전생인 연주부터 부모궁인 월주 그리고 자식궁인 시주 마지막으로 12지지가 올 수 있는 일지 배우자궁까지 여기서 또 일지를 공격하는 충국의 글자가 월지와 시지에 있으면 다른 문제지만 누구에게나 일지인 배우자궁이 있다. 가끔 철학관에서 넌 결혼 못해. 라고 들으면 바로 물어보라. 저는 배우자 궁이 있는데 왜 못하는 거죠? 배우자 궁이 장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럼 철학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넌 결혼해서 금방 이혼해. 그럼 금방 이혼해서 다시 결혼하면 된다. 뭐가 잘못됐는가? 일부종사? 백년해로? 한 사람하고 산다면 지루하지 않겠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은장도라는 개념이 있었다. 낭자 사랑하오. 저는 치아비가 있었던 몸입니다. 지금은 사별하였지만 그래도 정조를 지킬 겁니다. 가까이 오시면 이 은장도로 안타까운 설정이다. 만약 이러면 어떨까? 낭자 사랑하오. 저는 치아비가 있었던 몸입니다. 이 은장도로 망고 깎아드릴까요? 붙어 앉으십시오. 어허, 제가 무서운 겐가 봅니다. 안 잡아 먹습니다. 딱 붙어 앉으십시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설정인가. 남녀 평등한 시대이다. UPD는 절대 여자를 편들거나 남자를 편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언제나 공존하고 있고 같은 인간이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적 개념은 있지 널리 이성을 이롭게 하라는 홍념인간적 개념은 없다. 홍념의 매력은 타고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매력이 퍼뜨려진다. 그리고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라든지 부인의 피를 말릴 팔자라든지 하는 말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당연히 전생에 잡혀 먹었으니 잡아먹을 팔자로 태어났던 게 아니던가. 그럼 누구에게나 덕을 쌓으며 살면 이 운명 또한 지나가리라. 습을 가지고 태어나 원수를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지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재성 무관성일지라도 배우자 궁을 어떻게 활용하면 싸우지 않고 인연과부를 잘 풀어가는지와 음양적 궁합과 오행적 궁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별것 없는 속궁합 마지막으로 인연과부로 어떠한 인연이 들어오는지는 다음 편에 다루고 한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없다. 사주팔자가 비슷해도 심지어 똑같아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사주팔자만 두고 결혼 상대로 피해야 할 원국이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강의를 간혹 본다. 강의하는 그대는 앵가히 잘났다. 가끔 랜덤으로 인연이 되어 만난 줄 아는데 참 안타깝다. 인연을 그렇게 랜덤으로 만난다면 추월을 지나 왜 이놀이 오겠는가? 이놀 다음에 진월도 오고 가끔 자월도 오고 그러지 않겠는가? 우주가 개수로 팽창할수록 정화를 거쳐 임수의 블랙홀이 많이 발생한다. 우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병화의 작용 반대편에는 항상 임수인 안 보이는 음의 세상이 존재한다. 1차원에서 2차원이 안 보인다. 당연히 3차원에서는 4차원이 안 보인다. 그러나 임수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이 음양이고 이 음양에서 오행이 나온 것이다. 부부의 궁합이란 별도 달도 다 따다준다 하여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닌 번뇌만 남는다. 신혼 초에는 사랑으로 노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리로 노력해도 믿음과 불신만 가득하다면 번뇌만 남는 것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결국 착시인 줄 깨닫는다면, 즉 50보 100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항상 말다툼엔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 있지 않던가. 자신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 직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준다면 빠말 떼기는커녕 밤에 불타오를 것이다. 다음 시간은 속궁합까지.